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위한 모든 그 자료나 물자들이 이 술에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해서 식량, 물건 이런 것이 다 담기니까 이것이 이제 그 지역 간에 분쟁이 있거나 전투가 있을 때 물자 수송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우에 남겨진 신라인들의 생활. 그것은 1500년이 지난 지금의 생활 모습과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신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인들이 만든 동물 토우입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던 동물이죠. 자, 다음 이것을 좀 보시죠. 귀가 크고 코가 기다란 것이 한눈에도 이 코끼리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 역시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았던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둥이가 길쭉하고 꼬리를 바짝 지켜둔 동물. 개도 아니고 늑대나 여우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동물은 한반도와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대륙에 서식하는 개미핥기라는 동물입니다. 바로 이 토우의 모델인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비슷합니다. 이 등에 줄이 선명한 이 토우는 개미핥기의 일종인 흰개미핥기라는 동물입니다. 이 주로 호주 대륙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진 속의 흰개미핥기와 토우로 제작된 흰개미핥기, 참 같은 동물임을 확연히 알 수가 있겠죠. 이렇듯 토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살지 않는, 그래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도 상당수가 등장합니다. 각각의 동물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표현해낸 토우.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만들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이색 동물 토우를 통해서 신라와 외국과의 교역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라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토우. 이 토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신라인의 생활과 문화뿐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신라 토우 재현에 힘써온 류효웅 씨. 지난 35년간 재래 방법 그대로 신라의 토기와 토우를 제작하고 있다. 토우는 손으로 대충 주물러 만드는 것 같지만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생명력을 갖는다. 그냥 만든다고 뭘 붙여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있거든. 그러나 내가 오늘 뭘 만들어 붙여봐야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분명히 물체가 살아가. 기분이 좋아 춤을 추는 것 같고, 뭐 하도 못해 새가 날아가는 것 같고, 가지가 너무하다 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난단 말입니다. 토기를 장식하는 토우 가운데 유난히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뱀이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 장경호를 장식하는 다양한 토우 가운데에도 뱀과 개구리가 보인다. 특별히 친근하지도 않고 때론 사악한 동물로 비춰지기도 하는 뱀. 뱀은 보통 불멸 혹은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제 동면도 하고 껍질도 벗고 이러니까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것은 아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상징적인 또 혹은 실제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을 많이 낳으니까 이 다산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 개구리를 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산과 재생 혹은 불멸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영원토록 다산, 풍요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신라인들은 뱀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다. 뱀이 장식된 그릇은 제사 용기나 종자를 보관하는 그릇으로 볼 수 있다. 거북 토우 역시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거북은 바다와 땅을 잇는 동물로 영혼을 한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거북의 몸에 용의 머리와 꼬리를 가진 토우. 거북과 용의 능력을 동시에 가진 상상 속의 동물을 표현한 것이다. 신라인들은 용을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겼다. 이 분황사의 우물 삼용 변어정에는 3마리 용이 얽힌 전설이 있다. 당나라 사신에게 빼앗길 뻔했던 호국용을 이 우물에 넣고 그때부터 삼용 변어정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용을 다시 찾아와서 이 우물 속에서 이제 넣어주니까 저렇게 기뻐서 용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힘. 그러니까 용은 물 속에서 항상 살고 있지만은 땅 위에서도 살고 또는 그 얼마간 이제 있다가 보면은 하늘로 승천을 내서 그 위력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라 시대의 토우에도 상당수 사용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우 가운데는 가면이나 고가를 쓴 토우도 많이 보인다. 새의 부리처럼 얼굴 부분이 돌출된 모습, 머리를 뾰족하게 만들고 눈과 입만을 표현한 모습. 과연 고대인들은 가면을 쓰고 무엇을 했을까? 전 세계적으로 가면이라는 것은 그 또 다른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인격은 사실은 신의 얼굴이죠.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채로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하는데 부담을 느낀다면은 이제 신의 얼굴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그 몸에 내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구대 암각화에도 보면 이제 그 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의 유적에서 이제 탈이 한두 개씩 꼭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신라의 이제 처형무로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그 주술 행위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유적 동삼동 폐총에서 발견된 조개 껍질 가면. 시대는 다르지만 주술 행위에 있어 가면의 중요성은 맥을 같이 한다. 주검을 앞에 놓고 슬퍼하는 여인이 있다. 시신은 천으로 덮여 있다. 남편이나 자식의 죽음인 모양이다. 고대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바라는 행복의 느낌은 뭐냐면 이제 그 물질적인 풍요, 그다음에 그 유한한 존재인 요 존재가 오래 사는 영생하는 그 바람, 이 풍요와 이른바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 생존에 있어서 큰 바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생하고 풍요는 모든